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또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무조건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네 번째 시간으로 때와 계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젊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들 좋다고 해서 너무 젊은 것, 또 어린 것들만 찾아가는 그 경향이 더러는 있습니다만은, 나이 먹어서, 청장년의 시기를 넘어서, 노년기에도 얼마나 익은 짓 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어린 사람들이 풋풋한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생활이고 값진 행동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젊어서 나이가 들며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정리해 보면은 젊어서 늙어가는 것은 온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누구라도 늙어서 태어나서 젊게 살아가는 사람, 젊게 나이 어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죠. 왜? 세상의 질서가 그렇고 계절이 변화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은 젊어서 점점점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도 덜 익은 짓거리 한다 그러죠. 덜 익은 짓거리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이에 비해서 제대로 세상의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이 먹은 짓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계절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봄은 봄에 일을 하고, 또 여름은 여름에 일을 하고, 가을은 가을에 일을 하면서 세상이 쭉 변해가는 이치에 따라서 나도 함께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마음이야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생각을 지니고 있을 뿐, 우리의 행동은 나이 먹으면 먹은 것만큼의 나이의 짓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 짓거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참 나이 먹은 사람이 참 덜 떨어진 짓거리 한다든가, 좀 남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나이를 어디로 먹었느냐, 헛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더러더러 이제 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젊은 것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또 그것이 변해가는 세상을 알아서, 변하는 세상을 안다면, 때를 알아야 되겠다. 때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때란 모든 일을 할 때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닿아졌을 때가 때입니다. 즉, 봄에는 봄에 농사를 짓고, 또 여름엔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은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 오는 새해의 봄을 맞이하는 건 아니겠어요? 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때란 무엇이냐? 내가 닿아지는 자연의 계절의 여건과 조건이 그 일을 함에 쉽게 알 수 있을 때, 그것이 때죠.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하게 무슨 뭐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말의 기절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 예, 예. 우리는 항상 무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를 줘야 되고, 변화를 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예, 그 계절에 맞게끔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이가 젊을 때 40대, 50대야 혈기왕성하고 뭔가 세상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니까 나도 40, 50대에는 거기에 그들과 또 나의 계절과 부합해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보면은 또 그것도 50 넘어 60대고 60 넘어 70대 보세요. 어울리다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러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 다들 또 그 인생의 겨울의 그를 맞아서 좀 조용히 이 사는 것을 또 좋아하는 그런 또 나이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의 일이란, 때에 할 일이란 미루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에 미루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얻어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예? 나와 주위의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또 거기에서 안정감을 취하면서 난 좀 편안하게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행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봉착하게 되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함께 행복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라고 하면은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인생의 봄이란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을 풀어갈 때에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봄은 우리가 실제 나이로 20살까지를 얘기를 하고, 이거 21에서 42살, 3살이라 좋죠. 3살이라 하고, 44살부터 66세까지는 이제 가을이죠. 그냥 마찬가지로 때의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나는 50살이 먹었는데 나는 아직도 여름이다라고 하며 사는 그것은 계절을 모르고, 자신의 그 때를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은 나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20살의 젊은 청년이 나는 이 인생의 가을을 살아갈 것이다, 여름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익었다, 덜 익었다, 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에 맞춰서 스스로 변하고, 말하자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또 혼인을 하고, 혼인을 해서 또 살다 보면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그 자식을 키워서 또 그 자식이 성장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 그들도 또 때가 되면 혼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혼인을 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나는 자연히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세월이나 어떤 계절의 이유에 의해서 내가 자연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어요? 예. 나이가 먹고 내가 내 자손을 보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익어감, 익었다, 그 헌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할자가
요건 이제 클할, 이글할, 그 다음에 헌하다, 헌하다, 헌할, 헌할 할자가 됩니다. 많은 세월이 가서 제대로 익어서 제 맛을 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익어야 될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익어야 그 계절에 익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때의 계절에 익지 못하면 나중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을 어떻게 돼도 어떻게 익은 짓거리를 하겠어요? 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그 예의를 지키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남들 앞에 신뢰에 가까운 그 행동들 한다든가 하게 되면 아버지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그것은 덜 익은 행동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들에게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를 떠나서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생활에서. 자식들은 클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라납니다. 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아무리 부모가 강조한다고 한들 부모의 행동과 언행이 남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나 또 부모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자손들은 그냥 보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성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인성. 사람이 스스로 품어야 될 성품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인성이 고우냐, 품성이 참 올바르냐, 이런 얘기들 하죠. 그 부모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인성과 그 자손들의 인성과 품성을 품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 말다툼이 심하거나, 물론 부부지간에는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도를 넘어설 때에는 그 자손들, 즉 아들이나 손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또 그 자손이나 그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또 언쟁을, 또 남들과 시비 붙고 자기만 잘난 행동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 인성이나 자손들의 품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냥 따라 배워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모계 쪽의 품성이냐 부계 쪽의 품성이냐를 또 봐야 됩니다. 즉 부모 중에서 어느 쪽의 성품을 담느냐. 이거 성품 관계, 그 인성이나 이 품성이나 이 성품 관계가 나오면 참 부모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하나라도 어린 자손들을 키울 때 언행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30대, 40대 낳았어요. 그럼 내가 50대나 60대 가게 되면 또 그 자손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60대가 넘어 70대가 되고 또 80대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에 의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가을이 계절을 지나 겨울이 계절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자식들 보고 나를 부양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 부모를 잘 갈무리하고 잘 모셨다면은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도 나를 당연히 그렇게 모셔주겠죠. 그런데 그 어디 지금 그거 바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까? 고작 잘 모신다 그래봐야 노인들, 응?
모시는데 요양소나 보내는 것이 최고로 효도인 줄로 아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사람들이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갖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구라고 해서 내 자식 잘 되지 말아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러나 결코 세상은 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요, 크게 남에게 나서지 않아야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내가 뭔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이 안다. 가장 사람을 망치는 것은 내가 있다, 안다 하는 이 망상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또 내가 남을 업신여기고 또 남을 또 무시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많이 안다, 있다, 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을 했죠. 내가 가장 참 큰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겸손함이요, 또 하나는 남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장상으로 보면 뭐 대단한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공부를 하고 또 이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었구나. 남 앞에 겸손한 거, 그리고 또 남 앞에 나서지 않는 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 앞에 나서려고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가죠.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 앞에 겸손하고 남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만은 스스로 세월에 지닌 때때의 계절마다마다의 익힌 때때의 계절이 마다마다의 수확을 담고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항상 무언가 덜 떨어지고 덜 잊고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서서 남을 선동하거나 남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쓴다고 하거나 하는 놈들 때문에 세상은 혼탁해지고 점점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를 알고 때의 그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익은 자는 남 앞에 나서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고 또 좀 재물이 좀 가지고 있으면은 참 어찌 보면 좀 세상을 살아가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참 출가해가지고 산속에 그 남의 집 빌려서 이 참 조그만 암자라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좀 산속에서라도 좀 뭔가 조금 자급자족하고 좀 이 푸성가리라도 갈아먹고 하는 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인간은 이제 주위에 이제 버려져서 산속에 그냥 방치되는 묵은 밭을 제가 좀 얻어서 이제 좀 거기다가 좀 뭐라도 좀 심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겨울에 이제 참 땅을 파면서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콩을 좀 심어봤습니다. 콩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콩을 심어 놓으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이제 꽁이라든가 뭐 까치라든가들이 날라들어서 이제 콩 씨도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많은 양을 충분히 나라고 이제 뿌려놨는데 이게 싹이 나는 거 보니까 드문드문 나는 거예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이게 참 농사 버렸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그 밭을 훑어먹냐면요.
고라니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풀을 또 한번 싹 뜯어 먹습니다. 그래, 거의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내가 이제 좀 울타리를 좀 쳐서, 예, 주위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울타리 망으로 쳐가지고 좀 보호를 해가지고 했더니,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망쳤다라고 이제 참 생각했는데, 드문드문한 콩들이, 아이고, 말하자면 제대로 돼서 많은 농작물을 심었을 때 정상적으로 난 밭에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이거 틀렸다, 아니, 콩 수확하기는. 그런데 드문드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또 열매를 맺어주는지, 참, 나름대로는 또 이게 또 그런 또 자연의 멋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야 될 자리에 하나나 두 개나 나가지고 드문드문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콩 열매 결실을 그렇게 또 풍성하게 또 맺어줘서 참 속으로 많이 참 흐뭇했습니다.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똑같이 골고루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세상 밖에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세상 출발을 똑같이 하지요. 똑같은 조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그 많은 사람이 출발선상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나온다면은 그것이 이제 각각이 10년 후, 30살이 됐을 때의 결과와 40살이 됐을 때의 결과와 50살이 됐을 때의 결과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꼭 학교에 학력 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세상에 나가서 온전하게 올곧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남들이 볼 때 중학교만 나와서도 또 올곧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큰 전투하는 전쟁터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또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나와서 자신들은 최고 학부에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나가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냐? 물론 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해서 다 잘되나 없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만 나왔든 고등학교만 나왔든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했든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학력에 관계없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는 학력위주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아예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써주질 않았어요. 써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고학력자들이, 실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논팽이들이 더 많은 거죠. 왜? 자신은 배웠다라고 하는 그 배운 것이 써먹지 못하면서 배웠다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예? 아니, 써먹지 못할 걸 배워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못 써먹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기술 익혀서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또 어마어마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룸펜이 된다면, 논팽이가 된다면 그 무슨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지금 이 사회는 논팽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하찮은 일이라는 이유로, 남보기에 좀 껄끄럽고 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좀 창피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부모님 등골 빼먹고 있잖아요. 등골 빼먹고. 젊은이들 취업률 높인다고 나라에서 돈 보태주는 거? 그 나라에서 병신짓거리 하는 거예요. 병신짓거리 하는 거예요.
가난구제는 나라에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망고의 진리를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하지. 그건 누가 해요?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일 안 하고 이 더운 여름에 놀러는 가야 되니까. 네. 또 겨울은 겨울대로 춥다고 또 일 안 하니까. 자식들 병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 됐건 두 푼이 됐건 스스로 벌어서 쓰게 만들어야지. 그걸 부모가 돈을 대주고 뭐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무슨 수당을 주고 그거 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더 혹독하게 젊은이들을 다스려야 그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젊은 사람들 젊어서부터 논팽이가 돼가지고 노는 것만 배워가지고 일 안 하고 잔머리만 걸리고 돈만 어떻게 뺏으려고 하는 부모한테 얹혀서 뭐 그런 놈들이 뭐 캥거루족이라나 뭐라나. 하긴 뭐 캥거루가 새끼를 앞에 차고 있으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신도 세월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세월을 죽이는 겁니다. 세월. 왜? 내가 그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면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나는 얘기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방황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어떤 세상과의 부딪힘과의 나의 어떤 정신과의 세계에서. 그러나 사람은 순수한 스스로의 노동의 존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 밭에 나가서나 아니면 덜에 나가서 일하는 거를 존중합니까? 그럼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야, 넌 이 일하지 마. 공부해. 말이 공부지. 인생의 공부를 망쳐놓은 겁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지금 부모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공부도 좋지만 때에 자연의 공부하고 또 자연의 소위 경험,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그 때 앞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부모가 이건 경험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굴렸어야죠. 근데 지금 어때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참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2살까지 그 세월을 공부해라 공부 때문에 꽉 인생을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부모들이. 야,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네. 그렇게 해서 그 새끼들을 논팽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논팽이? 자립심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공부해. 내가 어떻게든 뒷발을 해줄게. 그래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머릿속에는 이 인류 회사, 이름난 회사나 머릿속에 넣었으니 하찮은 일들,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한 정신들 누가 심어줬어요? 심어준 부모들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자식도 지금 허송세월 하고, 어느 분이라도 자연의 때를 알고, 때의 변화를 알아서 변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각,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자신의 커온
젊은 시절의 생각으로 어떻게 배워라, 배워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가르쳤지. 50년 전, 60년 전에 지금 60, 70 먹은 어른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공부하다가, 야, 밭에 좀 거른 좀 내라. 그럼, 예, 하고 가서 거른은 내야 되고, 예. 또 일하다가, 야, 돼지막 좀 청소해라. 그러고 돼지막 들어가서 또 거름 지어내고 청소하고, 어디 가서 거름 좀 뿌려라. 그러면 갖다 시기를 짊어져 갖다 하고, 왜? 짬짬이 일을 시켰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그 시대는 또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짬짬이 시간 내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은 착각을 한 거죠. 야, 이 시간에 애들은 공부를 더 시키면 효과가 더 있겠다. 그래서 애들 병신 만들어 놓고, 예. 지금 50대 부모들, 지금, 아니면 40대 부모들, 또 30대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방법이요. 자식들을 가둬놓고 공부만 하라고 계속 등밀지만 그 효과 있는 일이에요. 자식 병신 만드는 일이죠. 콩밭에 콩을 심었더니 비둘기가 와서 다 쪼아먹고 까치가 와서 쪼아먹고 몇 개 나지가 않았었어요.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울타리를 쳤더니 콩 수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난 겁니다. 예,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뭔가 빠진 것 같지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점점 몰아서 애들은 좋은 직장은 잡긴 그만두고 애들이 30대, 20대부터 정신병이 와가지고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젊은 애들이 고생 많이 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부모들이 한쪽으로 원사이드한 공부만 시킨 거 아니에요? 원사이드 한쪽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